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국사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 발전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었다는 게 공통점인데요. 자,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 마련. 자, 중앙집권 국가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왕이 강해서 왕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국가를 중앙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자, 이 세 나라는 모두 철제 도구로 만드는, 그러니까 철제 도구, 철기를 이용해서 도구를 만드는 기술을 갖추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국력을 기르면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또 율령을 반포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율령이라는 거 말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법입니다. 법. 범죄에 대한 처벌과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를 나타낸 규정을 율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라 살림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고요. 세금을 거두었다는 얘기는 조세 제도를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수용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웃나라와 교류하면서 경제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 중앙집권 국가들의 그런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제일 먼저 마련한 나라는 백제라는 나라입니다. 자, 백제의 성장과 발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백제는요, 한강 유역의 기름진 땅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기 굉장히 좋은 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황해, 서해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 4세기에 근초구 왕 때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지도가 바로 백제 전성기 4세기 근초구 왕의 전성기 때 백제의 영토인데요. 백제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었고요. 황해, 서해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자, 백제 왕들의 업적을 알아보면요. 먼저 전성기를 이루었던 근초고 왕입니다. 남해안 지역까지 진출해서 영토를 넓혔고요.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거의 평양까지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쟁 중에 전사시키고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외는 바로 일본인데요.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다음 백제의 왕 중에 성왕입니다. 이 성왕은요, 도읍을 옮겨요. 도읍을 한양,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를 이제 한성이라고 불렀는데 한성에서 사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부르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과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뺏긴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게 되지만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다시 빼앗기게 되죠.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도읍지를 3번 옮기는데요. 근초고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는 한성, 지금의 서울에 도읍을 정했다가 나라가 좀 어려워지자 웅진, 지금의 공주죠. 공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리고 성왕 때 바로 이 사비, 부여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총 3번의 도읍을 옮긴다는 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제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유물로 바로 이 칠지도라고 하는 이런 칼입니다. 칼. 근데 전쟁 때 사용하는 칼은 아니고 제사 때 사용되는 의뢰용 칼인데요. 이 백제 왕이 가지가 7개 달린 이 칠지도를 일본 왕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칠지도는 지금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제 다음으로 전성기를 누린 나라는 바로 고구려인데요.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을 보면요. 고구려는 이 북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산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히는 데 굉장히 노력하였고 영토를 넓히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5세기 때 여러분 다 아시죠? 광개토 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고구려 전성기를 보시게 되면요. 만주 지역, 연해주 지역을 다 차지했고 한반도 남쪽 지역까지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영토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자, 고구려 대표적인 왕들 4명의 업적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왕은 고국천왕인데요. 진대법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복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빈민들을 구제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도와주는 진대법을 실시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기하는 정책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 정책을 사용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대법. 그리고 소수림 왕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소수림 왕은요,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고요,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얘기고요, 태학을 설립해서 교육을 했다는 얘기는 국민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율령,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나라의 기틀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광개토대왕입니다. 다 아시죠? 가장 최고의 영토를 차지했던 왕입니다. 자기의 영토만 넓힌 게 아니라 이웃 주변 나라들도 도와줍니다. 특히 신라에 침입했던 일본을 물리쳐주고요, 한강 이북을 점령하고 요동지방까지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 바로 광개토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은요, 이름이 왜 장수왕이냐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수입니다. 평양성으로 도읍으로 옮겨요. 그리고 한강 이남 지역을 차지하면서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아버지의 업적을 세운 광개토대왕릉비를 바로 이 장수왕이 세웠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도읍지를 3번 정도 옮기게 되는데, 자,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바로 고주몽이죠. 자, 주몽은 졸본 지역에 처음에 도읍을 정했다가 너무 도읍지로서 땅이 적다 해서 두 번째 국내성으로 도읍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쪽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옮긴 지역이 바로 평양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 가장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구가한 신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지금의 경주 일대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삼국 중에서도 가장 늦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전성기 또한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6세기 진흥왕 때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신라시대의 왕들의 업적, 세 명의 왕의 업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증왕이 있는데요.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운다, 독도는 우리 땅, 그렇죠. 지증왕이 최초로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했고요, 우상국, 지금의 독도와 울릉도를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장례 절차를 없애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순장이라는 게 왕이나 귀족같이 높은 사람이 죽으면 평소에 같이 생활했던 신하와 노비 등도 함께 무덤에 묻는 그런 장례였어요. 이것을 금지시킨 게 바로 지증왕입니다. 그리고 법흥왕 때 불교를 공식으로 인정하고요, 율령을 반포하고 금간과야를 정복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신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진흥왕인데요.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합니다. 앞서서 백제 성왕과 함께 손을 잡고 고구려를 몰아낸 다음에 성왕의 뒤통수를 치죠.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하죠.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하고요, 지금의 함경도까지 진출해서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이게 삼국시대의 신라의 가장 넓은 영토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하고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만들면서 나중에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마련한 왕이 바로 이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자, 끼인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고구려, 백제, 신라만 생각을 하는데 이 백제와 신라 사이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에 김수로 왕이 시조가 되는데요. 여기는 부족 연맹 공동체였어요. 이 낙동강 유역에 여러 가야가 모여서 연맹을 이룬 연맹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부족장들이 모여서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하는 연맹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는 좀 힘이 약했죠. 성장을 보면요, 평야지대에 위치해서 농사짓기에 유리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철이 많이 나서 철을 낙랑과 외에 수출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서로 세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결국 신라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야기할 김유신 장군 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삼국 통일을 이뤘던 장군인데요. 이 삼국 통일을 이뤘던 김유신 장군이 바로 이 대가야의 가야 출신의 귀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백제입니다. 나라를 제일 먼저 세운 건 고구려지만 전성기를 제일 먼저 차지한 나라는 백제로 백제 근초고왕 때 백제는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자, 요동까지 영토를 넓히고 신라에 쳐들어온 외를 물리친 고구려의 왕. 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강개토 대왕 되겠습니다. 다음 백제는요, 이 왕 때 북쪽으로 황해도, 남쪽으로는 남해안까지 영토를 넓혔던 전성기를 누렸다. 백제의 전성기 앞서 말했던 근초고왕 되겠고요. 자, 신라 삼국 통일의 기초를 세웠던,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했던 왕,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 건국과 그 다음에 그 전성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